네, 안녕하세요. 창업 환경 분석, 이제 9주차인가요? 9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가 지나갔고, 중간고사가 지나갔고,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는 이제 창업해서 업종별 환경 분석을 해봤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업종별 정부 지원 제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뭐,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제조업이 제일 많았죠?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제도, 그리고 도소매 지원 제도, 이렇게 해서, 세 개 업종에, 세 개 업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죠? 종목으로 따지면, 업태로 따지면, 제조, 도소매, 그리고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유통, 자영업. 이렇게 세 개의 업종의 업태의 세부 종목들이 수만 개죠. 그죠? 그 기계 어떻게 보면 직업을 만들어내는 직업군이 되는데, 여하튼 이 세 가지 업종이 어떤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까지를 알아봤던 게 바로 저번 주까지 했던 공부고요. 그죠?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럼 그 정부 지원 사업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어디서 찾아봐야 되고 그죠? 왜냐면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 제도가 어떤 게 있다 하고 굵직굵직한 정부 지원 제도를 배웠는데요. 보통 이런 표현도 써요. 정권이 바뀌면 지원 제도도 바뀐다.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정부가 추구하는 그 정권이 추구하는 그 어떤 그 중요성에 따라서 뭐 서민을 위하는 그 정권도 있는가 하면 거꾸로 중산층을 살리는 정권도 있고 거꾸로 대기업이 잘 돼야지 또 밑에를 끌고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전략을 짠다. 그럼 완전히 전략 정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지원 제도들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정부 지원 제도라 그러면 아주 굵직굵직하고 꼭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가 아닌 지원 제도들은 뭐 얼마 안 있으면 또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효과가 없으면 또는 이 정권이 바뀌면서 중요성이 떨어져서 또 지원 사업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지원 사업이 나오기도 해요. 결국 이런 것들을 이제 없어지는 사업을 보통 일몰 사업 해가 진다 그래서 일몰 사업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몰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어떤 정부 지원 사업도 이게 자금의 흐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걸 정확하게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은 정부 지원 제도는 뭐예요? 정부 지원 제도는 결국은 예산이에요. 그죠? 근데 예산은 어디서 나와? 예산은 결국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보통 이번 연도 예산이 얼마라 그랬죠? 뭐 한 900조라 그랬죠. 근데 난 1조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데 900조래. 근데 여러분들 이 현실적으로 정확한 건 뭐냐면 이 900조가요. 거의 90% 이상은 공무원들 월급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어떠한 명분으로든 여러분들 어깨 위로 떨어져요. 이 모든 세금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의 예산은 결국은 들어오는 돈이, 걷어들인 돈이 다 다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원이 돼야 된다고. 수입과 지출이. 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걸 뭐,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싸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예산이 결국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내려가는데 어디에 또 가장 많이 내려가냐? 결국은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분들, 이 기업가죠. 이런 분들한테 가장 많은 지원이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세금들이 내려가는 데가 어떻게 내려가느냐? 일단은 먼저 이 세금을 어떤 식으로
지원 사업을 만들어내는 곳은 어딜까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정부 부처예요. 정부 부처, 정부 부처. 한번 정부 부처가 이런 데 나오나? 이렇게 검색하면. 여기 나오네. 코리아.kr이 나오네요. 그죠? 이게 정부 부처예요. 그죠? 대통령실이 제일 위에 있고요. 대통령이 제일 있고, 옆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 그죠? 보좌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참모기관들이고, 국가안보실도 참모기관들이고, 다 기관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직계조직으로 뭐가 있어요? 예, 국무총리가 있고, 그리고 감사원, 국가정보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언론을 장악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 여튼, 자, 국무총리 밑에 뭐가 있어요? 예,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안전처가 이 중앙부처에 있구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요거는 이제 중앙부처예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직속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국무총리 밑에 결국은 뭐가 있어요? 예, 부들이 있습니다. 부들. 부. 기획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다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이런 정부 부처들은 뭐예요? 이게 정부 부처예요, 이게 정부 부처. 예. 이런 데가 결국은 이 밑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청들이 또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는 기상청을 가지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방부는 병무청과 방위산업청을 가지고 있고, 또 행안부는 경찰청과 소방청을 가지고 있고, 그쵸? 검찰청은 어디 있냐? 아, 그렇죠. 법무부 소속으로 돼 있네요. 검찰청. 응? 이렇게 돼 있고, 옛날에는 이 중소벤처기업부 어디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여기 있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으로 돼가지고 어디에 있었어요? 산자부 밑에 있었다고. 음. 자, 이런 데가 결국은 정부 중앙부처예요. 다. 청까지가.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다 만들어내냐? 이런 지원 사업을. 지원 사업을 얘네들이 다 만들어내냐? 얘네들은 또, 얘네들이 미안해요. 예, 이 부처들은 결국은 뭐예요? 종합만 합니다. 뭐를? 사업들을. 얘네들이 사업을 딸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또 사업을 종합해요. 요거만 한번 볼까요? 중소벤처기업부. 자, 중소벤처기업부 들어가 보니까 이 밑에 소속기관이 이런 데가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라고 있죠. 유관기관 및 단체. 이게 뭐예요? 유관기관 및 단체가. 정부 부처 밑에는 뭐가 있어요? 유관기관 및 단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자, 공공기관 뭐뭐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 밑에 예, 중소기업 기정원이라고 그래요. 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또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이거 뭔지 새로 생겼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중소기업 유통센터, 사단법인 한국산업연협회, 주식회사 공영흡수 이런 거예요. 이런 데가 있고요. 이런 데가 있고요. 더 있네. 창진원, 한국벤처투자 이런 데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뭐예요? 공공기관이야. 그 중공무원들이에요. 민간기관이지만. 그쵸? 이런 데에서 뭘 해? 사업을 만들어서 그래서 보통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자, 여기에 보면 지원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원 사업, 이게 뭐예요? 결국은 정부에서 세금이 내려오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원래는 이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뭐를 만들어요? 그렇죠. 지원 사업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고 여기서 뭐를 해요? 여기서 어디에? 정부 부처, 중앙부처에 분하청,
도 또는 청. 예, 여기다가 뭘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정부 부처에다가 결국은 그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고 이런 명분 있는 사업을 내년엔 할게요 하고 뭐를 해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부 부처는 그거를 모아서 어디다 기획재정부에 올리면 기획재정부는 아 내년도 예산이 한 우리 월급 빼놓고 한 800조 필요하구나. 아 그러면 내년에 900조를 걷어들여야겠네. 예, 예를 들면 이런 걸 짜는 데가 기획재정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언제 해? 볼까요? 2023년 예산안 심의 기간 쳐볼게요. 자, 이게 언젠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8월 30일.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8월 말에 보통 매년 8월 말에 익년도 예산안이 제정이 됩니다. 국회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결론은 그거예요. 이런 정부 부처 공공기관에서 8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짜서 어디에 정부 부처에 올리면 정부 부처는 그거를 어디에 국회에다 기획재정부에다 올리고 기획재정부의 정부는 그 예산안을 누구한테 국회에 보내서 국회가 안 싸우면 여야가 안 싸우면 8월 말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결정이 나고 9월이나 10월에 또 추경이 또 이제 그 전년도에 받았던 예산이 다 쓰여지거나 그러면 예, 그때 추경이 있는 거예요. 추가 경정 예산이. 그것도 이제 결정을 해서 그 국회에서 국회는 누가 밑에 있어요. 국민들이잖아. 국민들이 아, 이 정도 예산 쓸 거야? 써! 하고 알려주면 이제 정부는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1년 동안 그 예산을 국민들 위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결국은 이 예산은 심의는 누가 한다? 저 위에다 올려야지. 이런 걸 좀 알아두셔야 돼. 이거 나랑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럴지 몰라도 전체적인 걸 이해를 하시면 판을 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럼 유관기관 및 단체, 아까 얘기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직접 자기들이 사업을 짤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업을 누구한테 제안을 받냐면 바로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이 모여있는 이 밑에 이제 뭐가 있어? 대학이나 또는 뭐예요? 국민의 집단. 그게 뭐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시장연합회라든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같은 경우엔 또는 저 벤처 지금 기정원 같은 경우에는 기술정보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벤처연합회 아니면 강소기업연합회 이런 어떤 기업의 묶음 사람들의 묶음 이런 집단들이 있으면 거기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고 물어봐서 거꾸로 그런 데서 사업을 갖다 줘요. 협회나 단체 이런 데서. 자, 그러면 결국은 내가 어떤 이런 사업을 좀 만들고 싶어. 한마디로 만들 수도 있어요. 왜? 이런 협회나 단체에 가서 나 이런 회원이었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나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아시겠죠? 판도 짤 수 있어요. 응? 대학 교수들하고 판도 짤 수 있다고요. 왜? 이 대학 교수들은 또 어디 공공기관이 이런데 자문위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사업 계획을 안을 제출하고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의 교수들하고 같이 또 어떤 사업 계획을 궁리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예산안이 심의가 통과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예산안이 편성이 된 걸 내려주면서 누구한테? 중앙부처에 내려주고 이 중앙부처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자, 이런 유관기관들한테 비딩을 하죠. 그죠? 야, 이제 이만큼 돈이 내려갔으니까 이제 이거를 돈을 쓸 사람들 이거 바로 국민한테 내려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다시 거꾸로 대학이나 이런 협회나 단체를 뭐예요? 운영하는 기관이 결국은 뭐예요? 정부 부처는 돈을 타고, 쉽게 얘기하면 돈을 수급하고, 그리고 뭐예요? 분포시키는, 뭐라 그러지? 배포시키는 역할만 해요. 자,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유관기관이 그 사업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요. 이 관리는 뭐예요? 주관기관 모집하고, 이 주관기관이라는 게 그거예요. 주관기관 모집 및 선발을 합니다. 그럼 주관기관은 뭐 하는 거예요? 주관기관이 결국은 사업을 운영하고 뭐를 해요?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주관기관은 그럼 주로 누가 되느냐? 이게 바로 대학 또는 단체예요. 아시겠죠? 전문단체.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로 공고, 지원사업 공고는 어디서 내느냐? 아까 제가 지원사업을 만드는 건 유관단체도 되고 대학도 되고 정부부처도 된다 그랬죠. 근데 대학은 유관기관한테 올려야지만 지원사업 예산을 신청할 수가 있지만, 정부부처는 정부부처 자체에서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야, 이 사업 해야 되겠다 하고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사업은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 일단 정부부처에서도 나와요. 이건 직접사업이라 그래, 보통. 직접사업. 이런 것들은 나와요. 직접 지원사업. 이거 아니면 뭐예요? 유관기관에서 위탁 사업 운영을 하고, 그리고 운영은 누가 해요? 위탁 사업 관리를 하고, 그리고 주관기관이 운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관기관이 뭐를 해요? 결국은 그 제안서를, 뭐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주관기관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또 뭐예요? 혜택자를 선발하는 거죠. 그죠? 선발, 관리를 한, 선발, 아까 혜택, 뭐라고 그래요? 국민들은 지원사업 신청을 하고, 그쵸? 주관기관은 제안서 제출 및, 뭐예요? 혜택자를 발굴하죠. 그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지원 사업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자, 여기 나와 있나요? 한번 볼까요, 다시. 자, 정부지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핵심이에요. 자, 정부지원 사업. 어디서 공고가 뜬다고요? 어디서 공고가 떠요?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나 유관기관에서 뜨는 거예요. 자, 그럼 정부 부처 한번 볼게요. 아까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자, 정부 부처, 자, 중소벤처기업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여기 있네요.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부 부처는 홈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홈페이지 주요 정책, 알림 소식, 통계 자료, 정보 공개, 기관 소개 쭉 어딜까요? 주요 정책이죠. 그렇죠? 주요 정책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없네. 얘는 없네. 직접 하는 게. 여기 있네요. 고객별, 여기 있네요. 주요 정책에 고객별, 분야별이 있네요. 고객별은 뭔가 들어가 볼게요. 야, 얘네들은 이제 분류를 해놨네, 이렇게. 예, 이렇게 분류해놨네요. 먼저, 중소기업의 혜택이 이런 거다.
이런 지원 사업이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죠?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게 다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다 지원 사업이고, 만약에 이 지원 사업들, 그러니까 보면 먼저 정부 부처는 홈페이지, 정부 부처나 유관기관은 또 딱 따로 볼까요? 여기 보면 다시 들어가서 유관기관, 예, 밑에 이건 소속기관이고 여기 있는 게 유관기관이죠. 한번 소상공인 시장진흥 공단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거죠. 요게 이제 유관기관이야. 유관기관에서 뭐만 있어요? 그렇죠. 사업을 운영하니까 이런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이게 여기서 봤을 땐 정책이에요. 여기서 봤을 땐 정책들이에요. 아시겠죠? 주요 정책.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주요 정책이나 아니면 지원 사업을 확인하면 되겠죠. 주요 정책이나 아니면 지원 사업 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야. 그럼 이거는 뭐예요? 결국 여기서는 정책,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어떤 건지.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중소기업 계약학과 이것도 뭐야? 되게 신기하네. 이건 좀 이따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걸로 학과를 하나 만들어야겠는데요, 저는. 자, 그 다음에 뭐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이게 뭘까요? 이거는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죠?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요런 해외 인증, 규격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뭐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겠죠. 그죠? 이런 걸 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거겠죠. 자, 요렇게 쭉쭉쭉쭉 뒤져볼 수가 있어요. 예, 이건 뭐예요?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 제가 전문 분야죠. 예, 글로벌 셀러, 양성교육 같이 이런 온라인으로 이커머스, 다른 나라의 이커머스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커머스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어떤 물류라든가 아니면 자사몰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입점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원 사업 그러면 이게 다 지원 사업이고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뭐 어떤 소공인 한번 볼까요? 소공인 지원. 소공인 지원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뭐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직접지라는 게 있어요. 직접지. 그래서 소공인을 이렇게 뭉쳐있는 지역별로 뭉쳐있는 데를 이렇게 직접지라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선정을 해줘요. 나라에서. 직접지의 업종 그리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센터별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요게 이제 그런 거고요. 지원센터가. 또 소공인 지원은 뭐가 있어요? 공당 기반 시설 이런 것도 구축을 운영해주고 그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주요 지원 내용 그리고 또 뭐? 예, 주요 대상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거 되게 관심이 있다. 이런 사업 되게 재밌겠는데 이거 한번 참여해 볼까?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 정부 부처 또는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어딜 뒤져봐야 돼요? 3번으로 해야 되겠다.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 부처나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어디로 들어가? 그렇습니다. 알림마당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알림마당이나 또 어디? 여기로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알림마당. 공지사항 있잖아. 그죠? 알림마당에 또는 어디? 여기는 어디 있나 볼게요. 자, 여기도 알림 소식이 있네요. 그죠? 알림 소식에 어디?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사업 공고.
알림마당 또는 알림 소식의 어디? 공지사항 또는 알림 소식의 사업 공고 이런 쪽에를 확인하면 뭐가 돼요? 공고문이 떠 있겠지. 지원 사업들의 공고문. 그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그러니까 먼저 주요 정책에서 뭘 알아봐? 여기서 제목을 알아봐. 사업명.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창업벤처 지원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서 사업 공고에 들어가서 메이커 스페이스 한번 쳐볼게요. 검색이 되는지. 보세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이렇게 뜨죠.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예, 이걸 들어가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공고문이 떠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입력해서 검색을 하면 해당 사업이 나오죠. 그죠? 자, 이랬을 때 해당 사업에 무엇을 보면 돼요? 공고문에 내용을 확인하면 되는데, 해당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면 되는데,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여기서 뭐뭐 봐야 돼. 일단 첫 번째 지원 시기, 그죠? 언제쯤 하는지 봐야 되죠. 두 번째 지원 신청서 양식 확인해야 되겠죠. 세 번째 지원 내용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원 그걸 뭐라죠? 명분이나 아니면 목표가 무엇인지 이 사업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들한테 뭐를 시제품을 개발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어떤 목표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맞게 지원을 하지. 괜히 예비 창업 그 지원 사업에 나 인테리어 좀 할게요. 이런 거 지원 안 해주거든. 아시겠죠? 거기에 맞는 명분이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표에 맞는 그리고 지원 항목이 무엇인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지원 사업은 인테리어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 인테리어를 지원하는 사업에 괜히 생뚱맞게 나는 뭐 그 입지 개발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그 인테리어를 지원하는 사업에 갑자기 시제품을 개발할 테니까 지원해 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도 좀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항목을 지원하는지. 그래야지 거기에 맞게 내가 신청서를 짜서 제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요거는 어떤 사업인지 한번 열어볼까요? 내려받기. 메이커 스페이스는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바탕화면에 한번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밑으로 떨어져서 네, 이런 사업이네요. 어떤 사업인지 한번 볼게요. 메이커 스페이스는 주로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전문 메이커 활동을 통한 제조 창업, 그러네요. 아, 제조업들, 소공인들 창업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뭔가 만드는 공간이네요. 이런 공간을 구축 운영하는 건데 결국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은 누가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대학 사업들이에요. 대학이 지원하라는 거야. 이런 공간을 가지고 지원해서는 나라에서 그 공간에 뭔가 그 제조업체들이 와서 그 제품을 만들거나 그러는 공짜로 만들겠죠. 공짜로 만드는 그런 공간들을 구축해주겠다.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은
제조 창업 지원과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민간 협업형 전문랩과 특화랩은 각각 전문랩 어쩌고저쩌고 지방자치단체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 그렇군요. 지방자치단체도 참여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방단체도 그 중개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 신청 요건은 이런 어떤 조건을 갖춘 데고, 결격 사유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지원 대상부터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지원 내용은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메이크스페이스 구축 사업은 주로 누가 지원하는 거예요? 대학이 지원하고 대학이 혜택을 받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여기에 이제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와서 또 제품을 만들면서 혜택을 받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또 따로 이제 이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그 소공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우리 랩에 와서 놀 사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공고문을 내겠죠. 그쵸?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부 지원 사업들은 일단 어떤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명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그럼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아까 봤죠? 이거 이제 이건 공단이에요. 그죠? 예, 공단. 이 공단은 어떤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이제 여기는 뭐예요? 공공기관이니까 더 국민들한테 지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